사실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책이 더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12월 7일 2021년 미국에서 출간되었는데 뭐 사실 출판사에서 미국 출판사에서도 이거를 배팅을 한 겁니다. 이거 출판계라는 게 사실 작가는 경주만입니다. 그래서 출판계에 여러 서점도 그렇고 출판사도 그렇고 이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작가한테 돈을 걸어, 내기를 걸어서 경주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돈을 건 사람이 많았습니다. 얘가 위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승자. 그래서 저는 정신없이 우승마처럼 뛰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 도박입니다. 그 퍼블리싱이 도박이라는 말은 정말 여러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팅을 많이 당해도 경주마가 발목 삐끗하면은 이제 나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돈을 퍼부어도 마케팅 홍보해도 독자들이 외면하면 이제 책 안 팔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해서 책 베스트셀러 되고 12개국에 출판되고 데이튼 리터리 피스 프라이즈 평화문학상이라는 아주 그 큰 상이 있습니다. 문학상 중에서도 거기서도 최종 후보되고 뭐 퓰리처상, 내셔널 북어워드 이런 거 다 수상 이미 한 사람들이랑 같이 데뷔인 나가. 이렇게 성공을 한 데는 물론 저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제가 이 GP를 시작한 2016년 초만 해도 조디 칸이랑 브런치를 먹으면서 이 처음 얘기를 할 때, 제안을 할 때 제가 사실 조디, 제가 정말로 쓰고 싶은 것은 한국 소설입니다. 근데 당시 이걸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조디가 좋다고 이거 써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려가 있었냐고, 왜 내가 이걸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고 그랬어요. 조디 백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거 너무 한국적이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출판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뉴욕 출판계에서 나오는 책들은 다 백인 작가들이 백인 독자들을 위한 백인들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이 출판 문화 이런 거, 퍼블리싱 랜드스케이프 이런 게 몇 년 사이에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타임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독자들도 이 질문을 합니다. 한국 독자들은 물론이고 도대체 왜 K 컨텐트 이런 말 많이 하죠? K 드라마, K 시네마, K 필름, K 팝 한국 문학 왜 세계적으로 지금 장악하느냐.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지. 이게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돈을 많이 지원을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공략한 마케팅 성공 케이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작용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깊은 것은 한국 문학 고유의 스토리텔링 힘, 장점. 한국 고유의 스토리텔링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일단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흑백의 종이 인형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악당도 어딘가 사랑스러운 구석, 연민이 가는 구석, 좋은 주인공도 어딘가 어두운 면, 수치스러운 면 이런 것을 가미해서 등장인물들 자체가 너무 인간적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렸을 때 드라마적 용어로 갈등, 컨플릭트에 빠뜨렸을 때 스토리 전개가 너무 흥미진진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흡입시키는 게 강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아는 브라질 번역가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름이 루이 지라우라는 분인데 사실은 한국어에서 포르투갈어로 번역하시는 분이고 literary agent, 이 사람도 브라질에서 사우파울로에서 에이전트 하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 어쩌다가 미국판 제 책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저한테 펜팔처럼 이제 메시지를 보내셔서 이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루이스 why Korean literature 이게 왜 이렇게 파퓰러하나 이번 말로는 맞다 코리안 리터처 한국 문학은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딱 읽었을 때 펀치를 한다는 겁니다. 펀치. 그만큼 거의 육체적으로 감흥을 준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독자를 사로잡는 그런 극적 매력 어디서 도대체 비롯하는 걸까요? 정말 드라마틱한. 여기서 드라마라는 것은 TV 틀면 나오는 드라마라는 뜻이 아니고 그 본래의 뜻, 드라마, 그거 집중 좀 하겠습니다. 이미 서기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는 비극에는 6가지 구성원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줄거리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말한 것은 비극은 시작, 전개, 결말이 분명하며 마지막 결말에는 이렇게 점점 더 고조되어 왔던 연민이나 공포, 이런 비통한 감정들이 다 한꺼번에 씻어져 나가는 카타르시스가 작용하며 그로 인해서 영혼의 순화 과정을 겪게 한다. 아시죠? 예, 아시죠? 이게 바로 한국 그 스토리텔링입니다.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 이렇게 고조되고 연민, 공포 이거 다 느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울고 다 씻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북받침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감동의 원천은 사실 연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 문학이 갖고 있는 그런 파워가 저의 이런 따뜻한 감성,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민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장벽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문학의 힘이라고 우리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스토리텔링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것이 우리의 국력을 키웠어요. 지금 문화 수출을 많이 해서. 그런데 지금 한국 오니까 너무나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은데 우리가 선진국인 게 K 컨텐츠 뿐만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도 너무 발달되어 있고 현대적이고 이 고풍스러운 미와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발전이 너무나도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들이 고등교육 받은 게 거리에서 눈에 띕니다.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국력 있는 거 좋습니다. 경제력도 좋고 학력도 좋고 국력은 여러모로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진짜로 선진 국가가 되려면 이 세계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들이 너무나도 행패가 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는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다 잡아오고 싸그리 그거 침략하는 겁니다. 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쳐가지고 곡식을 다 없애가지고 전 세계가 기아를 맞고 이제 가난한 국가들이 제일 심합니다. 죄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서서 말하는 도중에. 우리는 선진국인데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지 됩니다. 그게 진짜 국력을 키우는 겁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려면은 제가 2가지 배운 점이 있는데요. 이 책에 호랑이의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이게 The Phoenix Fund라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본부가 있는 호랑이와 아무르 표범 보호단체인데요. 제가 이 책이 출간되기도 전에 일단 출판사에서 계약금을 주니까 그 목돈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단체를 송금을 바로 했습니다. 네. 저한테 귀중한 거는 이제 책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하는 거였으니까 그걸 제일 신나서 했는데요. 이 단체 대표님이랑 줌 미팅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랑 그 팀이랑. 근데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 아무르 표범이 포유류 중에서 가장 희귀종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호랑이보다 표범이 훨씬 더 많았어요. 수배로. 왜냐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희귀하고 원래 자연에서 생태계에서 표범이 더 낮으니까 사이즈가 작으니까 훨씬 더 많았는데 물론 우리는 호랑이가 스타니까 다 옛날 이야기가 호랑이가 주인공이지 표범은 별로 없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표범의 나라이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야생에서 살아있는 표범은 약 110마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열심히 키워서 110마리로 늘린 건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0여 마리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아무리 수가 줄어들어도 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어떤 종들은 전 세계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들이 20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너무 슬프죠? 그렇지만 그렇게 극박한 상황에서도 위기를 당했어도 사람들이 잘 좋은 마음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보존을 시키면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경우가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국면에 맞춰서 이렇게 위기를 맞아도 아무리 이제 포기해야지 될 것 같아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힘차게 싸워야지 됩니다. 노력해야지 됩니다. 그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 저는 막 이제 기부를 하니까 기분 좋아가지 막 이러지만 이 분이 한 말에 의해서 차분해졌는데요. 너 이거 돈 한번 체크 쓰고 결과를 1년, 3년, 5년 안에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으면 앞으로 20년, 30년, 50년 장래를 보고 꾸준히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자기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우리가 사실 해야지 되는 것은 전 세계의 앞으로 50년을 보고 우리가 그걸 누리든 안 누리든 미래 후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1%도 안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 장래 앞에 5년을 못 바라보는 건 당연하며 심지어 1년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뭐 제가 잘나서 저도 틀린 게 아니고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이.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을 무릅쓰고 하기 어려워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다른 창조물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세상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단기적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패션을 찾으세요. 내가 이걸 정말 케어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애정 있는 게 뭔가, 그 다음에 그것을 꾸준히 오랜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더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여러 실패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섰으니까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모범적인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